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의 각 구별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아파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사태가 되면서 마피로 나오는 매물들이나 실질적으로 급매로 정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 매물들이 쏟아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다방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에서도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끌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되면서 카페나 투자 카페 아니면 유튜브까지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매물들을 광고를 할 시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가 항상 네이버 광고라든지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돈이 들면 사기꾼이 모인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빠지는 상황이라도 자기들이 뜻다방 입장에서 뜻다방은 한두 명이 아니죠. 스터디 카페 마찬가지 외지에서 물량을 대거 구입했는 사람들까지도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금액이 채 하락이 맞는지 아닌지도 본인들이 직접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직접적으로 발빠르게 많이 움직이시고 확인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한양수자인더 벨리시티 같은 경우는 141건이 거래가 됐고 달서구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현재 1월 달에도 거래가 됐는 금액들이 5억 7,398만 원으로 8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성수 2차 같은 경우는 64건으로 해서 거래가 됐지만 실제 1월 달에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 별미마을 같은 경우도 48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서주공이나 별미마을 평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사실 거래가 좀 많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월성주공 5단지 40건 마찬가지 1월 달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명가타운은 37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삼성명가타운은 제 주변에 아는 지인도 여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냐 싶은데요. 저는 반대를 했는 입장이죠.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약간의 부담감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체를 또 오래 하고 많이 보다 보면은 직감이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그 정도 거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래가 되는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보통 뭐 재개발권 투자 때문에 대부분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급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뭐 한결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루트로 얘기가 귀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필요도 있고요. 삼성용과 마찬가지 12월 달에 2건이 거래되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36건 거래가 되었는데 1월 달 거래가 없고요. 도인 아크로파트 마찬가지 35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1월 달에 대부분 거래가 된 걸로 나오는데 보통 갑작스럽게 거래가 많이 된 곳은 재개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재건축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네이버에서 한 번씩 보게 되면 실거래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이후에 1월 달까지는 거래가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다음 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1위가 서대구 KTX 영무예담이 1위를 차지했고 33건, 11월 달 2건이 계약이 되었고요. 그 전에 계약이 된 거나 그 이후에 지금 계약된 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재개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곳이고, 삼익 뉴타운 마찬가지 3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1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 물론 보시다시피 여기 21년 6월부터 22년 1월 달까지의 거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위가 서대구 센트럴자이 31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재개발 촉진지구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12월 달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 거래가 된 것이 없습니다. 4위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21년 1월 거래가 되고 나서는 거래가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서대구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분양아파트죠. 22년 1월달 거래가 되고 나서 거래가 된 곳이 없다.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아는 사람들은 좀 압니다. 외지에서 대량 버스를 하고 와서 대부분 외지인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도 반도 유보라를 띄우는 얘기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구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제 얘기는 그냥 저의 견해를 얘기를 드리는 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은 많이 듣고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6위 마찬가지 서대구역 버스터인데요. 마찬가지 재개발로 들어가는 구역에 4억 2천에 12월에 한 건이 거래가 되고 그 이후는 거래가 없고 정리 롯데캐슬 마찬가지 급상승했죠. 1억대에서 2억대까지 올라가다가 4억까지 2배는 뛰었지만 마찬가지 거래는 12월 달에 한 건이 것입니다. 정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많이 반복을 하고 내부 부동산을 보게 되면 매물도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고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12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33평이 아니라 25평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꽃동네 마찬가지 1월 달까지 해서 총 7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12 보성 홍실타운 2차 마찬가지 7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기존에 거래가 좀 되었고 12월 달, 1월 달에는 거래가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그리고 저렴한 금액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1위 그린빌 3차 8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마찬가지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인데 뭐 1억 6천 그리고 가장 큰 평수가 22평 작은 평수가 18평 1억 3천 1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빌 1차 마찬가지 81건인데 1월 달에 거래가 거의 없고요. 뭐 21평을 보더라도 거래가 없고 3위 그린빌 6단지 75건 중에 매매 금액은 1억 6천 3건이 1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 동아 골든빌 71건 중에 2억대에 1건 70 한양 2차 69건 거래가 되었는데 2억 천 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창 마찬가지 6천만원대 3건 70 보성 55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저렴한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엑스디움 센터를 동인 같은 경우도 21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2월 달에 한 건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적은 평수 29평이고 50평 가장 큰 것은 뭐 작년에 8월 달에 거래가 된 거 말고는 없고요. 2위 달성파크 브루지오 스테이트 마찬가지 20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월 달에 2건 5억 3천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금액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제일 풍경채 17건 중에 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매매 금액은 6억이고요. 그리고 35평 한 개 위주로 제 위주로 해서 타입만 변경돼서 35평이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거래가 되고 나서 1월달 거래된 후에 큰 거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삼덕 청아람 노이즈 하우스 3억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고 뭐 노이즈도 마찬가지 5,500 아주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성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 1위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국가산다 근에 에듀더 퍼스트 15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156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되고 전세 6건이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 거래 금액 자체, 매매 금액 자체가 저렴하다는 거죠. 달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 107건 중에 11월 달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고요. 매매 금액은 2억대. 다음에 과학마을 청아람 마찬가지 매매 금액은 1억 7천. 1월 달에 2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나머지 전세 거래. 그리고 국가산단 대방 디에트로 달성 승원 마찬가지 거래 금액들이 거의 다 뭐 1억에서 7천만 원대. 이진 이집이야 마찬가지 2억대의 거래가 있었지만은 1월 달에 4건이 조금 거래가 조금 되었는 것 같네요. 대부분 거의 적은 평수나 아니면 매매 금액이 저렴한 부분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동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1위가 태왕 메트로시티 46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12월 달에 3건 3억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2위 대구 혁신 LH 4단지 40건이 거래가 되었고 1월 달에도 4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대는 2억 중반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일 동대구 에어리넷들 참 말이 많고 여기에 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죠. 34건 중에 사실 1월 달에 5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매매 금액이 5억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앤파크 마찬가지 31건 중에 6월 달에 거래가 된 것 이외에는 거래가 없고요. 인천 가람타운 마찬가지 2억 3천대에 11월 달에 거래가 되고 나서 큰 거래가 없었다. 동대구 해무로 마찬가지 27건 중에 12월 달에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 9천만 원대.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높은 금액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신천역 가사밀리아도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데 27건 뭐 오피스텔이죠. 이 정도면은 도시형 생숙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거의 뭐 1억 원대 초중반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거래가 조금씩은 되고요. 그 다음에 각산역 1억 8천대에 12월 달에 3건이 거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거래가 없다. 평균적으로 뭐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저렴한 금액이나 작은 평수들 의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영대맨션 보겠습니다. 영대맨션 같은 경우는 26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1월 달에도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보상건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좀 급상승했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천중원 같은 경우도 2억 7천만 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다 하는 곳을 보게 되면은 뭐 입주 아니면 신축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보상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12월 달까지 거래가 되고 이후에는 또 거래가 없다. 앞산 피스타운 동은 마찬가지 13건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이후에는 또 거래가 없었고 효성타운 마찬가지 3억 원대 거래가 1월 달까지 한 건도 없었다. 기존에 거래만 되었다는 거죠. 강변타운 마찬가지 11월 달에 한 건, 12월 달에 한 건 2억 8천만 원대. 대부분 아파트 가격대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서 그래프가 형성되어서 거래가 되었다면은 그나마 재개발로 아니면은 보상 때문에 가격 상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급작스럽게 한두 건, 세네 건으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금액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보는 것들은 대부분 가급이 들어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보통
뜻다방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굴곡이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려서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뭐든지 자꾸 보고 듣다 보면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봉도화성, 대민영 센트럴 리슈빌, 대봉교육, 태왕아너스 이 그래프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희망교, 대성 유니드 실질적으로 1월 달까지 거래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된 것들은 3억대, 2억 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됐고, 정우면시 마찬가지 7건. 남구도 사실 큰 거래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예전에 2008년, 6년도부터의 그래프고요. 실제 거래가 된 게 2018년, 19년, 20년도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급상승했죠. 다음 수승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구 마찬가지 해피인하우스 마찬가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굳이 금액이 올라봐야 얼마 오르겠냐 해서 투자를 안 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가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2위 마찬가지 두레타운 31건 1억 2천, 시지 보성타운 27건의 전세, 이거는 거의 거래가 없죠. 6월달, 1월달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저렴한 금액의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법물하에서 22건 중에 1월달에 한 건 거래되었습니다. 1억 7,900. 부모역 아이워시 22건 중에 1억 1,700. 9건 1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CG 협화타운2 20건 중에 1월 달까지는 거래가 된 게 없고 한라 3주 협화 20건 중에 1월 달 거래가 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래 금액이 아주 저렴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평수가 작은 오피스텔 아니면은 보상이 나가는 부분들이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나마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얼마나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금액대를 항상 확인을 해서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 전망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옥석은 어느 정도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설 전날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예약으로 해서 방송을 다 해 드릴 건데요. 물론 스킬TV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아직까지 스킬TV에 방송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스킬 족구로 해서 올려드리고 스킬TV가 정지 해제가 되면은 다시 중복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